네, 여러분,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. 제가 월요일자 동영상 보내드리고 출장 때문에 동영상 뉴스를 가능하면 보내드리겠다. 근데 불가능하면 어떻게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했는데, 어제는 이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LA에 왔는데 LA를 바로 온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중간에 경유하고 대기 시간 합쳐서 동영상을 찍을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는 휴방을 좀 했고, 이제 9월 6일 수요일자는 이제 저희가 숙소에 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좀 할애해서 찍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해서 찍게 됐습니다. 제가 또 약속한 거는 또 웬만하면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많은 또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현재 오늘 9월 6일자 수요일자 보내드릴 건데요. 지금 여기는 로스앤젤레스고 원래는 지금 9월 5일 아침 6시경이에요. 좀 이른 시간인데 어쨌든 한국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한 거를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. 뭐 중간중간에 또 자료 받는 것도 있고, 그래서 대한항공과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안전여행 상품 2023년 안전여행 상품 그 심사 거쳐서 확정했다는 거, 그런 소식도 있고, 이거는 이제 트래블데일리 뉴스 보시면 되고요. 에어부산을 통해서 제주로 간 사람들의 외국인 탑승객 중에 중국인이 절대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들어와 있고, 뭐 노랑풍선이랑 교원 투어에서도 관련한 상품들 많이 내놨고, 뭐 이런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오늘 가장 메인 뉴스입니다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전이 어디까지 지금 왔나, 요거를 조금 제가 짚어보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, 관련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제3자 등장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, 그런 것들이 사실 거기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, 그게 좀 일목요연하게 좀 한 번에 쉽게 정리를 할 필요는 요 타이밍에서는 필요가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LA에 도착했는데, 어쨌든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에 미주 노선 부분이 상당히 크죠. 그래서 오면서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어떤가 봤는데, 그래서 뭐 분위기를 본다고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미국과 유럽 연합 그리고 일본의 허가가 지금 남은 상태에서, 뭐 이것 때문에 이 기사 때문에 여기 취재를 온 건 아니고요. 근데 이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온 거기 때문에 좀 남다른 시선으로 봤습니다. 뭐 남다른 시선으로 봤었지만 이번 기사에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없는데, 이거는 기사와는 별도로 제가 체감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건 있죠. 뭐 그건 따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, 자, 아무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어디까지 왔나,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인수합병 진행이 이제 11월 달, 오는 11월이면은 3년 정도가 사실 다 돼가지요. 그래서 이 참 3년이 다 돼가는데,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진행 작업이 좀 굉장히 더뎌요. 그렇죠? 더디어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뭐 제3자 인수한다, 또 플랜 B를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플랜 B 또 제3자 인수에는 뭐 플랜 B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, 그래서 어떻게 좀 돼가나 한번 볼게요. 현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. 2023년 9월 초순 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유럽의 판단을 좀 기다리는, 유럽 너희들 빨리 좀 판단해주라는 거를 좀 밀어달라, 유예 요청을 대한항공에서 먼저 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10월 정도 이후가 지나야 뭔가 좀 나올 것 같고,
또 그 현재 아시아나항공에서 산업은행에 계속 돈을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죠.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는 이미 그 어떤 제3자가 인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,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컨설팅 용역을 좀 맡겨놓은 상태,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도 어쨌든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그 버스를 타고 LA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그 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태극마크의 문양이 보이는 카로텔 있잖아요. 요것도 매각을 좀 준비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나온 상태고. 또 여러분들 그 서소문, 서울 서소문에 가면 한진 그 칼 건물, 그 아니, 대한항공 건물 있잖아요. 이걸 한진칼이 갖고 있는 원래 소유주인데 한진칼이 팔았어요. 어디에? 대한항공에. 그래서 판 거를 통해서 2,600억 정도 자금까지 확보된 상태라고는 합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뭐 재무 관련한 현재 국내 상황이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인데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왜 믿지 못하냐? 어쨌든 미국과 유럽을 통한 장거리 노선이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가장 큰 수익이 기대됐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론 지금 남은 건 미국, EU, 그다음에 일본입니다. 근데 일본은 뭐 미국이 하는 결정들을 따라올 것 같고 또 단거리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뭐죠? 대한항공이랑 그 아시아나항공, 그러니까 둘 합병을 통해서 독점의 우려가 가장 크죠. 독점을 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 자기네 항공사들도 좀 타격을 받을 그런 우려, 걱정이 있겠죠. 그러니까 뭐랄까 대한항공을 못 믿다는 것보다 믿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자기네 나라의 항공산업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. 근데 대한항공 이제 슬롯을 우리가 반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납해봤자 반납해서 이제 가져가는 게 에어프리미아나 이제 최근에 뭐 에어프리미아가 유럽이나 미주 쪽에 뜨잖아요. 이것도 이제 대한항공 측이 이제 물밑 작업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이 좀 있거든. 근데 이제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보면은 야 너희들 항공사 한국의 항공사끼리 슬롯을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 지금 행위가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죠?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나 스카이팀 이 항공 동맹체인데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죠. 대한항공은 이제 델타랑 스카이팀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인데 사실 그 스타 얼라이언스가 동맹체로서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서. 근데 만약에 합병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조인트 벤처 맺고 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델타항공은 팔짱 끼고 웃을 수밖에 없죠. 왜냐면 미주노선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를 우려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반대를 목소리가 크단 말이죠. 이 역시 또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닙니다. 그냥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이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만 일각에서는 무슨 미국에서 이 독점 관련해서 무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안 할 거고 합병을 꼭 해야만 하냐의 문제도 있어요. 근데 안 하면 좋죠. 안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데 아시아나항공이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좀 심각해요. 예. 그래서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으나 부채 비율은 사실상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래서 이 현재 이 금액을 다 갚으려면 현재 그 어떤 수익을 통한 그런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는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10년을 어떻게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. 서로 지금 다 망하는 길이잖아.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야 될 것 같아요. 제3자의 등장입니다. 하나라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뭐라 그래 주식 시장이나 증권가에서를 위주로 기준으로 나오는 얘기들이겠죠. 그래서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쪽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 한화의 자금력, 오랜 기간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뭐 한화의 2세들이 관심이 많다며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항공우주 산업에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항공우주 산업과 이
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그 잠깐의 기간 동안 화물을 통한 수익이 있었지 사실 70% 80% 이상은 여객 사업을 통한 수익이거든요. 근데 한화가 이것들을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유통에 관련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노하우도 많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룹이잖아요, 뿌리가. 그래서 한화에서 인수하고 다 좋은데 이제 여객 화물 이런 유통, 뭐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일단 사람에 대한 유통이긴 하지만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물음표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대략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어쨌든 대한항공이 EU 측에다가 10월 말까지 좀 판단 유보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굉장히 좀 오래 끌고 좀 답답한 이 상황이 한 10월 이후에는 이게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그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냐 저 방향으로 가냐 그 정도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그 방향성만 정해지면 사실상 그 이후의 후속 작업도 빨리 될 것 같기도 하고 어, 그 이런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목리 부리는 게 아니냐? 좀 더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, 예상, 뭐 뇌피셜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. 자 어쨌든 뭐 특히나 이제 뭐 주식 관련, 증권 관련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뭐 그런다면서요. 뭐 항공 주식 잘 안 산다면서요. 전문가분들은. 뭐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쪽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관망하시고 판단하시고 어디다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죠? 우리 또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여행산업, 여행업계에도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네. 자 오늘 요거 한 꼭지만 전해드릴게요. 벌써 10분이 훌쩍 넘었네요. 이런저런 얘기하면서. 어쨌든 저는 이번 주 내내 미국에서 일을 좀 볼 거고요. 동영상 뉴스는 내일도 저희가 만들 수 있어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안녕.